문제풀이 첫날이죠? 예상 문제. 도시개발법부터 할 겁니다. 진도를요. 아니야. 예상 문제지. 예, 예상 문제지. 보라색. 예? 농지법은 관심 있으면 따로 해드릴게요, 지금. 다 해드려요, 이제. 순서에 맞게. 도시개발법부터 할 겁니다. 도시개발법부터 하고, 꼭 하고 싶으면 다음 주에, 내일 농지법부터 해드릴까요? 도시개발법부터 해드릴게요. 이렇게. 처음 하신 분은 공법의 첫날 강의를 좀 보세요. 7, 8월에. 그래야지, 5월, 6월에. 5월, 6월에 첫날 강의를 보시면은, 첫날, 둘째 날 강의는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 도시개발, 도시공관리기 뭔가, 용도적, 주거적이 무엇인가, 이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날 강의는 좀 보세요. 처음에.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도 좋은데, 첫날, 두 번째 날 강의는 보셔야 돼. 그래야지 자꾸 무슨 말들이 나올 때 알 수 있고, 거기서 학계론 문제가 또 한 문제쯤 나와요. 그래서 보셔야 돼요. 110페이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시장 군수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아요. 자, 강의니까 내가 이제 보지 말라는 거 보지 마시고 문장 같은 것도 3번 지문 지우세요. 그럼 지우고 잘 따라서 하세요. 110페이지 도시개발법. 보라색 책 받은 거. 예상 문제집. 잘못된 것들은 이제 수정하는데 너무 잘못된 거는 이제 수정을 안 할 거고, 그리고 보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장을 만들었는데 시험에 적합하지 않은 형태의 문장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공부니까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런 식으로는 잘 안 냅니다. 거의 안 냅니다. 이런 문장은 함정을 파더라도 우리 시험에 파는 일정한 유형이 있어요. 함정이 아예 모르는 걸 대해서 그냥 다 틀리게 하거나 예, 하더라도 포인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A는 1, 2, 3을 B에게 값을 시킬 수 있다. 이거 한 5대5입니다. 절대. 그래서 내가 항상 요거 포인트 대해서 요거 기억하라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되다가 출제하는 애가 마음이 변하면 이걸 한번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강의하는 사람들은 요것도 강의하고 요것도 강의해요. 그러다 또 혹시 얘를 물어볼까? 얘도 강의해. 그럼 여러분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뭘 했는지를 몰라. 내가 굉장히 이걸 정리정돈해서 이거를 말해줘도 나중에 기억이 날까 말까인데 그냥 무책임하게, 그러니까 강사는 내가 아는 걸 다 토로하는 게 강사가 아니고 내가 아는 것 중에 시험에 나올 만한 거를 암기시키고 기억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의 강사는 자기가 아는 걸 다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시험에 합격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수십 년간 한 과목을 통째로 외운 사람이 한 거를 여러분한테 몇 달 만에 외우라고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나는 이걸 다 알지만 요거 왜 얘가 시키고 왜 이걸 시키고 왜 이렇게 하는가를 말하면서도 근데 결론은 이거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고 그래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이제 근데 가끔 요걸 물어보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나오지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시행자 중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는 실시라든가 실시, 설계, 분양 업무를 주택 분양 비슷하죠?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또 하나는 도로, 항만, 공항 건설은 국지 공출방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그럼 이걸 다 외우라고 하면 절대 못 외웁니다. 나중에 무슨 말인지 몰라 여러분들이.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얘가 이걸 시킨다 이러면서 분양 업무 같은 것들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잘할 것이기 때문에 시킬 수 있는데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얘밖에 안 된다. 토지 소유를 못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말해도 이게 기억이 날까 말까 해요. 나중에 물어보면 토지 소유자가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설득 빠져가지고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 틀리지 말라고 요것만 계속 강조하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걸 물어봤어요. 이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요것도 공부하고 요것도 공부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이것만 공부하는 거야. 우리의 포인트는 뭐야? 얘가 나타나면 잘 맞추면 돼. 얘가 나타나면 틀려야 돼. 총을 쏘지 마 그냥 찍어. 얘만 나타나면 총을 쏴서 맞춰. 얘만. 그것도 왜 그런가를 이제 쫙 말하죠. 주택건설 사업자가 분양 업무를 잘하니까 얘한테 알게 수 있는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얘밖에 없다 이렇게. 나중에 또 여기다 괄호놓고 내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기억이 날 수 있는데 여기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물론 처음 내가 강의하는 거 보면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5번이 답이었어요. 여기는. 그 틀에 또 들어갈 수도 있어. 이제. 그다음에 도로 항만은 누가 건설을 잘해요? 얘가 잘하네. 국지공출방이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사업 시행자는 도로 항만을 얘한테 위탁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외우면 돼. 또 이거. 누구한테 위탁하는가? 누가 하는가? 이거. 토지를 신탁해서 신탁업자에게 신탁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도 있어요. 사업 시행자 중에서. 근데 토지를 신탁하는데 국지공출방이 일본 기업에게 토지를 신탁한대. 독도를. 사업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얘는 못해요. 신탁을. 이렇게 포인트만 해서 여러분들 암기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뭐 독도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해준다고. 그럼 이제 신탁은 얘는 하면 안 되는구나. 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대행은 얘가 하는구나. 도로 항만은 얘한테 시키는구나. 요거는 경계가 될 수 있잖아요, 이거. 그냥 요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쭉 그냥 아무렇지 않게 쭉 설명해 놓고 하세요. 그럼 뭐가 포인트인지를 안 알려주면 여러분들 목표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 우왕좌왕하다 다 틀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요. 문제집을 하다 보면 여기뿐만 아니고 모의고사나 문제집이 이제 그런 경향이 많이 보여. 차이가 하는 거냐 다 집어넣는가. 또 마음에 보다 이 책 넘기다가 뭐 있으면은 또 이제 집어넣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좀 빼주겠습니다. 이제 자 1번부터 볼게요. 옳은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근데 요거는 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누구예요? 국장이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입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안에 만약에 둘 개 걸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협의를 해서 지정해야 됩니다. 협의가 안 돼. 그럼 누굴 찾아가면 돼? 국장. 협의가 불성립한 경우. 협의가 불성립한 경우. 자, 국장을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여자를 귀찮게 하는 건 남자지만 국장을 귀찮게 하는 게 누구예요? 말 안 했어요? 중장. 국장이 뭐 한다 그러면 중장이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맞다. 얘가 귀찮게 한다. 그러니까 중장이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얘를 주어로 하면 중장은 국장이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얘가 주어가 되면 국장은 중장이 요청하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똑같은 말이죠. 자,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가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 지방공사는 국가 일을 자꾸 신경 쓰면 돼, 안 돼, 얘는? 안동 지방공사가 국가 일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 돼, 안 돼?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은 국가 일을 간섭하는 거, 국가 일을 대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면 누가 지정할 수 있다?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원래는 누가 하는 건데,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하는 건데 이렇게 국장이 하는 예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중3 교육비가 얼마 들어간다고요? 혹시 기억나요? 1000불이 날라고 그러네. 툭 까먹으니까. 100만 원, 1000불. 중3 1000불. 그럼 1000불. 중3한테 1000불을 들여서 과외를 시켰더니 공부를 못하니까 1000불이 나는 거 아니에요? 나는 1000불이 난 건 아니에요. 기억하라고 그런 거지. 1000불. 국가가 책임자는 아닌데, 천지지변이 발생했을 때, 협의가 불성립했을 때,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국장이 정할 수가 있다. 기본 강의 때는 왜 그런가 이런 말들을 이제 하나씩 설명했고, 이제 그게 아니고 지금은 암비티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전에 뭐라고 설명한 것 같은데, 모르면 그 해당 파트 찾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런 걸 다 일리해 가지고는 진도가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국장이 정하는 경우. 근데 얘네들이 지정권자인데, 도시개발구역을 안동에 지정하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의 위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또는 왜 하는가 목적이라든가 사업 시행자는 누구로 할 것인가 사업 시행 방식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나는 앞으로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계획에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는 미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건 시장 구수가 하는 게 아니고, 지정권자가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 시장 구수가 들어가서 이제 틀리긴 틀렸습니다. 지정권자가 하는 거다. 1번은 내가, 유형이 아니라고 했는데 1번 같은 건 뭐 적당한 유형입니다. 잘 만들었어요. 네, 1번 가지고 트집을 잡았네. 잘못해서. 자,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지정권자가 하는 겁니다. 지정권자. 안동시장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에요. 대도시 아니기 때문에. 자, 면적이 100만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상업, 교육, 유통 등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거 330만 제곱미터인데 이걸 숫자를 틀리기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330만이고요. 100만은 100만. 여기서 도시개발구역에서 100만은 요거예요. 100만 제곱미터 하는 것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는 주민 의견 청취로서 공청회가 필수입니다. 공청회를 꼭 해야 돼요. 공청회를. 일반적인 경우는 공청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100만 이상일 때는 공청회를 해야 된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것도 문장도 엉성하게도 써놨는데 그때 토지 면적 토지의 동의를 어떻게 받아?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어떻게 받아?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 좀 이렇게 엉뚱했는데 시험에서 여기 사업 시행 방식 볼게요. 여기에 수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고 무슨 방식 있어요? 혼용 방식이 있는데 어쨌든 환지가 적용되는 지역에 토지 면적 얼마 동의 받으라고요? 3분의 1. 그리고 총 머릿수 총수 얼마 이상의 동의 받으라고? 2분의 1. 요거 이제 계산하는 것은 기본 강의 때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생략하는 거예요. 앞에가 이제 면적, 토지 면적 3분의 2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 그리고 그냥 단순 머릿수 2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이거 순서 절대 안 바꿉니다. 시험에서. 이렇게 자꾸 바꿔놓으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또 순서도 외워야 되고 앞에 뭔가도 외워야 되고 도시개발 정비조합에 가면 앞에가 머릿수고 뒤에가 면적입니다.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인데 이거를 면적, 이걸 머릿수로 절대 안 바꿔요. 그렇게 바꾸면 못 찾아요. 공부한 사람 다 틀리는 거야 이제. 그냥 해도 틀려. 그냥 해도. 그걸 바꾸면은 공부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아 그냥 찍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내요. 적어도 공부한 사람은 맞게 냅니다. 이제 아예 틀리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 사람은 자꾸 내가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타나는 관역이 있는데 여기만 노려가지고 나타내면 한 0점을 잡아놔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관역을 옆에다가 하나 만들어. 출제하는 사람이 만든 거 어쩔 수 없어. 틀리라고 되는 거니까. 근데 자꾸 강의하는 사람이라든가 모의고사 되거나 책을 쓰는 사람이 여기도 만들고 이러면은 여기 나타나서도 못 맞춰. 정신이 없어 이제. 이게 뭔지를 몰라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냥 여러분들은 앞에 면적이고 면적 충수 상관없어. 앞에는 뭐야? 3분의 1. 뒤는 뭐야? 2분의 1. 이것만 알아도 찾아요 충분히. 걱정 안 해도 돼. 요거를 이제 지금 바꿔놨는데 바꾸면서도 자기도 법률적 용어도 틀려놨어 이거. 면적의 동의를 받는 게 아니에요.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의를 받는 거지. 이거 말도 틀려놨어 이렇게. 자기도 글씨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뭐하러 바꿔놔 이렇게. 학생들 헷갈려 만드냐고. 그러니까 내가 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하고 강의 안 듣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나하고 들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강의한단 말이야. 이거 하라고 공부하라고. 근데 그나저나 왜 차분하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 파트는 왜 안 나오세요? 같이 여기 공부하실 분 있었죠? 안 하신대? 안 나오세요? 몸에 안 좋으세요? 건강이 최고인데 안 나오셔가지고 네. 대신 좋은 자리를 앉으셨어요. 거기가 좋은 자리인데 그때. 공부 잘하는 자리예요 거기가. 예. 그다음에 이제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개발기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동의자 수를 선정한다. 그냥 뭐뭐하기 전 그럼 보호되는 거고 뭐뭐한 후 그럼 보호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건 두 개가 나와 있죠.
뭐뭐한 후부터 뭐뭐한 전까지 이런 것들은 내가 강의를 안 합니다. 왜? 강의도 까먹거든요. 어려우니까. 근데 나왔으니까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앞 후가 있죠? 뒤는 보지 말고 뭐뭐한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면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건 제한. 조합을 설립하면 토지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을 동의 받아야 되고 환지 방식 똑같아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입니다. 근데 제한은 그냥 3분의 2 동의만 받으면 면적. 여기에 면적을 3분의 2 가진 사람이 갑 혼자래. 그럼 자기 혼자 제한해도 돼. 여기 제한은. 근데 만약 환지 방식 개발 계획 수립하면 갑 혼자 동의해서는 안 돼. 여기 있는 사람의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머릿속. 땅 조금씩 가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존중하라 이 말이에요. 자. 네. 이때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후 여기 가불병이 동의를 해서 그 요건을 갖췄다고 치자고요. 자, 가불병이 제한하고 이 사람이 동의를 했어. 그리고 제한한 후에 병이 소유권을 정한테 넘겼어. 제한한 후에 개발계획은 아직 수립 안 했지만 제한을 했어. 그럼 이제 제한한 후니까 이 사람의 의견은 그렇게 존중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래서 동의서는 병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 정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 병을 가지고 판단하라 이 말이에요. 제한된 후에 변경됐을 때는 변경되기 전에 토지소유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동의자 수를 선정한다 이 말이에요. 제한된 후. 그러니까 만약에 뭐 후부터 전까지 말하면 전까지는 버리고 그냥 후에 바뀌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할 수 있다 그러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잘 안 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이것도 잘 까먹지 잡고 뭐뭐 하기 전 하면 다 보호되고. 근데 정비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은 자기가 동의해서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어요? 동의하고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외로 30일 안 됐어. 하지만 창립총회가 개최되면 처리 못합니다. 창립총회가 개최돼서 하지만 나의 권리관계에 대한 큰 변화가 있으면 동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런 것들이 틀이 기본적인 이해됐고 이건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자, 개발계획은 실시계획에 맞도록 작성해야 된다.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는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으시면 내가 이제 오늘 문제 하나, 학계론 문제를 5초 만에 푸는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실시계획을 인가를 받고 고시를 합니다. 그럼 사업을 시행해서 실시 또는 시행을 해서 공사가 끝나요. 공사가 완료가 됐다. 이제 지정권자는 준공사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지정권자 아닐 때는 이제 준공사를 받습니다. 준공사 끝나면은 이제 지정권자가 공사가 끝났다고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공사 완료 공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토지를 본래 목적에 맞게 공급을 해요. 근데 환지 방식일 때는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 또는 준공사를 받은 때부터 며칠 이내에 환갑잔치를 하라고? 환갑잔치 60일, 환지 처분은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된다. 여기는 토지를 목적에 맞게 공급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환지를 하는 거죠. 땅을 서로 나눠 갖는 거죠. 이제 환지 처분. 여기는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 도시개발구역이 해제가 되고 여기는 아직 공사가 끝났지만 할 일이 남아있죠. 환지 처분이 되면 환지 처분 공고합니다. 그리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된다. 이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개발계획이 실시계획에 맞게 작성되는 게 아니고 이게 도시개발 사업의 기본이죠. 여기서 출발한 거지. 개발계획. 그죠? 여기서 뭐 공사 일정은 어떨 것인가, 어디 할 것인가, 이거 다 담겨져 있다고. 요거에 맞게 어떻게 해야 돼?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되겠죠. 자, 토지를 공급할 때는 이제 수용 방식일 때는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칠판을 다 담으려고 하면 안 되고 너무 많으니까 양이 이제 이런 용어들 익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깨알 같은 글씨로 절차도를 만들어 팝니다. 절차도 공부해봐 아무 소용 없어요. 무슨 말이 모르는데 뭐 이제 그래서 자꾸 들으면서 이제 칠판에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걸로 만족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환지 방식이 이제 수용 방식일 때는 토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는 공급 계획을 작성해야 되고 환지 방식일 때는 어떻게 토지를 나눠 가질 것인가는 이제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거고요. 이제 그다음에 2번 도시개발법상 구역의 지정 고시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거꾸로 가는 거.
원래는 개발계획 수립하고 구역을 정해야 돼요. 근데 구역을 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거꾸로 가는 거. 거꾸로 타는 보일러 이름이 뭐예요? 귀뚜라미 우는 곳이 어디예요? 귀뚜라미 우는 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에요? 녹관농자예요. 녹관농자에서 귀뚜라미 물잖아. 거꾸로 하는 것은 만약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는 구역이 녹지지역이나 녹지지역은 물론 보존 녹지는 안 됩니다. 자연 녹지, 생산 녹지이거나 도시 외의 지역일 때 이때는 이런 것이 나오면 원래 계획을 정해서 구역을 정해야 되는데 구역을 정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거꾸로 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장과 협의해서 지정하고 싶대. 여기도 혹시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꾸로 갈 수 있다. 투기 우려 때문에 거꾸로 하는 거죠. 땅값이 엄청 상승하기 때문에 투기 우려 때문에 이제 거꾸로 하는 겁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건. 그리고 도시개발계획을 안동시민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하고 싶대. 공모. 그럼 공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정해놓고 공모를 해야 되겠죠? 거꾸로 할 수 있다. 자, 다시 또 이렇게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얼마 이하일 때? 30 이하일 때. 그럼 여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 역시 투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출문제는 이제 오늘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때 이제 이틀에 걸쳐 하는데 제가 양을 한 절반 정도만 풀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다 고민해서 빼고 넣고 해가지고 중복되는 거 빼고 해가지고 양을 많이 줄여서 그거를 또 나중에 계속 기본으로 삼아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그리고 저는 이제 특히나 그렇게 빼면 물론 이 책에 없어서 추가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내용도 그렇게 많이 추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유학집에서도 추가하지 않고 그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해하시면 기본적으로 올해는 이제 조금 작년보다 쉬울 거니까 점수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개발 계획을 공모할 때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관리지역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도시 외의지역 이렇게 상관없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국가균형발전에서 지정하는 지역은 다만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아닙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국가균형발전에서 지정하는 곳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는 안 나와요. 시험에서 이렇게는 안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설명은 드리지만 자, 균형발전에서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지정 자체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어울리지 않는 지문이에요. 지정하는 곳 중에서 그 내는 거지 지정을 아예 못하는 걸 여기다 집어넣고 하잖아. 이제 만약 시험에서도 지금 이렇게 거꾸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물어보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인데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이렇게도 안 되는 거거든. 아예 대상 자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기에 집어넣는 것은 마땅치 않은 거예요. 이제 지문에 뭐 집어넣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전체에 틀을 해놓고 집어넣는 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쓴 사람이나 다른 책도 마찬가지인데 답이 되는 걸 괄호에다가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 왜 답을 이렇게 부끄러워서 숨기면 되겠어요? 드러내고서 답을 찾으라고 그래야지.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안 되겠지. 그런 것들이 문장을 잘 만들 자신이 없으니까 본문에 있는 걸 그대로 베껴가지고 복사하니까 자꾸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은 잘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신경 안 써야 될 것을 자꾸 신경 쓰게 돼요. 공법에서는 괄호를 쳐다보면 되는데 괄호는 볼 필요가 없어요. 예외가 많기 때문에 괄호를 해놓고 예외를 막 써놓는다고. 그건 보고 있을 시간이 없어. 공법에서. 볼 필요가 전혀 없어. 이렇게 괄호에 자꾸 답을 처리하는 사람들 한테서 공부한 사람은 시험에서도 실제 괄호에 있는 말들 자꾸 읽게 돼. 시간이 걸려가지고 오히려 한 문제 더 손해보는 거예요. 이제. 도시개발구역이 포함되는 주거지역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인 지역. 거꾸로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 없다? 생산녹지지역. 물론 생산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여야 되는데 그래서 또 괄호가 틀렸다는 건데 이렇게 처리 안 합니다. 절대. 생산녹지지역 나면 거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아예 100분의 50이 생산녹지면 이것도 역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귿이나 미음 같은 지문은 아예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야 원래. 그리고 사실은 또 리을도 오류가 좀 있는 겁니다.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인데 여기가 주거지역이 전체 100분의 20이에요. 그럼 거꾸로 갈 수 있다 그랬죠? 갈 가능성은 있어. 근데 이것도 우리가 있는 게 상업지역이 20이야. 공업지역이 20이야. 거꾸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합해서 100분의 30 이하인 거. 그러니까 명확하게 시험 나오려면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의 합계가 100분의 30 이하인죠.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되고 싶으면 도시개발구역이 주거지역과 관리지역에 걸쳐 있는데 주거지역이 전체 100분의 20이다. 이러면 그 말이 될 수 있는 거야. 이제. 도시개발구역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없는 걸 말했기 때문에. 그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나랑 강의하고 공부를 하면서 법에 대한 논리가 생기는 거 이제 언어 논리가. 그래서 시험 보다 보면 이건 뭐 올해는 좀 아는 것들이 나왔다 이런 말, 상식이 나왔다 이런 말들이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를 안 해놓으면은 그냥 외운 사람들 지금 그냥 외워서 안 돼요. 그냥 외운 것들은 말을 약간 표현을 바꿔놓으면 틀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서 풀어야 돼 지금은. 그래서 3번 옳은 것은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총수 2분의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수용 방식은 동의 필요 없어요. 강제로 하는 거죠. 자, 환지 방식이라 하더라도 수용처럼 공익성이 큰 게 있어. 누가 사업할 때? 시행자 중에 누가 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할 때는 환지 방식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까지도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관련된 것들 내가 묶어서 할 때는 그걸 다 함께 나왔을 때 같이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훈련이 되면 시험장 갈 때까지 공부를 안 해도 돼 이제. 그게 됐을 때는. 그렇지 않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것들을 암기가 안 되고 기억이 안 나는 것들, 이해 안 된 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대상구역 토지 소유자 총수가 아니고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안 받고 이것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A는 뭐뭐뭐를 B에게 뭐뭐 시킬 수 있다. A를 시험에서는 맨날 물어보는데 B를 물어보나 이걸 물어보나 이걸 물어보면 여러분들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한계 돌아요. 점수가 안 나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공부는 많이 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양을 늘리면 안 되겠지. 이것도 양을 늘리는 거야 이게. 굉장히 은근히. 3분의 2. 그거 할 시간에 면적 3분의 2 동의 받아야 되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바꿨을 때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속도계획법에서 계속 했습니다. 구원만 5분의 4예요. 기반시설 5분의 4. 다른 건 뭐예요? 3분의 1. 그러면서 공공시행자 얘네들 공출방은 동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 기억해야 돼. 이거 할 시간에. 자, 50초 동의 받아야 안 받아요? 성남의 뜰 동의 받고 제한해야 돼. 동의 없이 제한할 수 있어. 동의 없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공 받아야 됩니까? 받지 않습니까? 할 때 벌써 답이 나왔어야 돼요. 내가 성남의 뜰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안 받습니다. 눈치껏 해가지고는 안 돼요. 시험장에서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은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하는데 감독관이 이렇게 안 물어봐줘요. 시험장에서. 자, 원형지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자, 원래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구역을 정해야 되는데 이 개발계획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다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것, 용기, 지도 이것도 나오면 틀리는데 이 계획이 있는 것들 수십 가지가 있는데 한 100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외울 수가 없어요. 시험에 나 물어보면 물어봐요. 가끔 물어보니까 그건 필요 없는 건데 여기 있는 것들을 물어보더라도 외우는 게 아닌데 특이한 것들만 기억하는 거예요. 학세세환. 학세세환은 원래 이제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구역을 정하는 거고 아까 뒷드람이 오는 것은 아예 통째로 거꾸로 하는 거고 근데 원래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야 돼. 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을 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보류하고 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구역 정했어요. 구역 정한 다음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 요것만 네 가지만. 사업시행자는 구역 정하고 계획에 포함시켜야 돼. 계획에 포함돼 있어야 돼. 포함돼 있어야 되는 거고 박세화는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구역을 정하고 나서. 아까 예의적으로 말한 건 아예 통째로 구역을 정한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거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계획을 세우고 구역을 정해야 돼요. 근데 박세화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정하는데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구역을 정하고 세울 수 있다고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부담계획이라든가 세입자 주거대책 그리고 수용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 대한 세부 목록 고시 순환개발 방식 사업할 때 순환개발에 관한 사항은 구역을 정하고 개발계획에 차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박세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원형지는 어떻게 해야 돼? 원래부터 원형지에 대한 공급을 한다면 개발기획 포함시켜서 구역을 정해줘야 돼. 원래 원칙대로. 3번은 틀렸고 4번 정부 출원기관의 장이 중3 첨부래요. 중2 첨부래요. 중3 첨부입니다. 30만 이상이니까 틀렸고 해당 도시개발 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면적이 전체 100분의 20 조금 전에 써놨는데 이걸 이제 맞는 걸로 했지만 사실 이것은 출제 만약 이렇게 나오면 나는 이제 이의제기를 또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답 없음 그럼 한 명이라도 유리하게 지겠지.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이 합격. 근데 이렇게 안 내요. 출제한 사람은 이렇게까지 엉성하진 않습니다. 근데 한 7, 8년 전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공법은 뭐 해마다 2문제 정도가 우리 와 있어서 복수 정답이 나왔어요. 이제.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검증을 많이 해서 지금 이제 좀 덜하죠, 이제. 틀리지 않으려고 문제를 단순화시키고 어렵게 내려고 그러면 말을 꼬아내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한 번도 안 본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냥 국토교통부령에 있는 저 구석에 있는 조문을 갖다 내버려요. 그냥 다 틀리라고. 근데 이제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나한테 배운 요령이 있죠. 다 골라라 그러면 몇 번이야? 5번. 물론 공부한 것 중에는 공부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거꾸로 갈 수 있는 걸 다 골라라 그러면 그건 찾아야 돼. 박세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해당되는 걸 다 골라라. 그럼 5번. 그럼 한 70% 정도의 확률로 맞출 수가 있어요. 학원에 뜨문뜨문 나와서 뭐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럼 그거 맞춰도 어차피 떨어지는 거니까 소용도 없는 거고 우선은. 열심히 나왔는데 이제 한 번도 안 봤어. 그럼 이제 다 골라라. 그럼 5번입니다.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계획적인 도시개발 계획이 도시개발이 필요할 때는 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고 시장 군수구청장은 시군구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 군수구청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좀 이따 말해줄게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 세우고 구역 정하는 거 맞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관계 중장, 시장 군수요청장,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토지 면적 3분의 2, 토지 소야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뭐 답을 몇 번이라고 했어요? 5번이라고 했어요? 틀린 거? 2번 안 틀렸어요? 2번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2번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대도시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사람 아니에요. 누가 요청하는 거야?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요청하는 거지. 주어가 명확해야 돼요. 틀렸잖아 지금. 시장은 요청할 수 있다 틀렸잖아요. 포항시는 아직 대도시 아니라 포항시가 이제는 대도시일 때 포항시장은 요청을 해 안 해? 안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면 안 되지. 대도시를 제외한 시장, 군수구청장 이렇게 해야 돼요. 명백하게 틀린 말입니다. 이것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강의를 들을 때 강사가 제대로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문맥을 알고 법에 대한 이해를 자꾸 늘어나게 되는데 뭐 대충 대략적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가면은 여러분들 잘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제대로 안 된 거야. 실제 시험은 그래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용어를 쓰기 때문에 맞는 말이 틀린 말인지 왜 틀렸는가 왜 맞았는가를 몰라. 계속 모르고 넘어가는 거야. 이런 것들을 자꾸 들으면서 제대로 들으면서 다른 데서도 어떤 법률적인 마인드가 형성이 되고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 여러분들에게 한 문제 두 문제씩 올라가는 건데 그 사람은 이걸 잘못 썼네. 소재를 이렇게 잘못 썼다 그러면 강의도 분명히 이보다 더 엉성하게 할 거 아니야. 강의는. 소재를 이렇게 신중하게 쓰는 것도 이러는데 강의는 얼마나 대충 있어.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박세세환 찾을 수 있죠? 답은 4번이네요. 4번. 이거는 이제 설명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읽어서 찾으시면 돼요. 동의다수 산정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 토지를 공유하고 있어요. 공유. 도시개발 구역에 있는 토지를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대요. 이거 동의다수 산정할 때 몇 명으로 봐요? 한 명. 여기 토지는 갑, 을, 병, 정 공유하고 있대. 몇 명이에요? 한 명. 여기하고 여기 몇 명이에요? 두 명입니다. 얘하고 얘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야.
다르죠? 근데 여기 토지가 있는데 갑을이래. 얘하고 얘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니까 공유하는 토지가 두 필지상인데 그 공유자가 동일할 때는 한 명입니다. 근데 얘는 다르니까 두 명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왔지만 여기 지문에 있어서 설명했지 여기까지는 몰라도 돼. 공유할 때는 몇 명? 한 명. 그런데 여기에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토지에 집합 건물이 있는 거예요. 다세대나 연립, 아파트나 상가 건물 같은 집합 건물이 있어. 여기는 갑을, 병, 정 하는 사람이 이 집합 건물을 구분 소유하고 있대. 그럼 구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집합 건물이는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이때 토지 공유자를 갑을, 병, 정 4명을 한 명으로 봐야 돼? 4명으로 봐야 돼? 이때는 4명.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는 구분자, 각각을 동의자 수로 본다. 다 조합원이 될 수 있고 다 분양 신청할 수 있어 나중에. 특히 분양 신청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거죠. 그래서 1번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는 대표 구분 소유자 한 명만 토지 소유자로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구분자 각각을 토지 소유자로 본다. 개발계획 변경 시 개발계획 변경 요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어. 요청 전에 철회했죠? 이 사람은 철회 의사를 존중해야 되겠지? 요청 후에 철회했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요청 전에 철회했습니다. 시험 보고 나서 나 시험 안 본다고 원서 접수비 반환 청구하면 돌려줘 안 돌려줘? 안 주죠? 시험 보기 전에 돌려달라고 해야지. 그것도 이제 제한이 있죠. 언제까지 하면 뭐 전부 주고 50% 주고 하는 게 있었죠. 개발구역 지정이 제한 박번. 이거 뒷부분. 개발구역 지정 제한 후 개발계획 수립되기 전 그 뒤는 보지 마세요. 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된 후 변경이 있어. 그러면 변경된 사람 존중해줘 안 해줘?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동의자 수를 산정한다? 변경 전에 토지 소유를 기준해서 동의자 수를 산정한다. 1인이 둘 이상의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필지수만큼 소유자를 계산합니까? 한 명으로 계산합니까? 한 명.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을 산정할 때 국공유지를 포함시켜요? 제외시켜요? 포함시킨다. 보세요. 환지 방식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때는 국공유지를 포함시킵니다. 왜 포함시키냐면 이 사람들도 토지 소유자야. 국공유지 관리청도. 그죠? 포함시켜요. 근데 기반시설 설치를 요구하거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제한을 요청할 때는 국공유지를 빼고 기반시설은 5분의 4. 다른 것들은 3분의 2. 여기는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공간관리 제한할 때는 국공유지를 포함시켜 제외시키고 여기는 포함시키는데 도시활법은 포함 제외가 굉장히 많아요. 무지무지가 어려워. 이거는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려고 해봅시다. 자, 만약에 몰라. 도시활법에서 포함인지 제외인지 모르겠으면 포함된다고 하세요. 그 말도 생각이 안 나. 그럼 이제 찍으면 되고.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분명히. 자, 그게 꼭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또 문제 몇 번 풀다 보면은 그것이 감각적으로 찍는 경우도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을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하고 싶어요. 그럼 누가 사업하는 게 원칙이에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전부 환지 방식은 전부 환지인데 국가에서 해주면 돼 안 돼?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근데 전부 환지 방식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 그리고 한국토지공사 등이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여기에 전부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인데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이 그래요. 그럼 원동시, 지자체 그리고 토지주택공사 등은 한국공사나 지방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신탁회사 니네들이 하세요. 동의를 해줬어. 그럼 이제 전부환지 방식을 하더라도 공공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가 동의했어요? 면적 2분의 1, 종수 2분의 1.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안동시 땅이 이만큼 있는데 안동시 땅을 포함해서 2분의 1 동의하면 안동시 갈 수 있다. 그럼 안동시는 동의하겠죠.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민간 토지 2분의 1과 민간 소유자 2분의 1이 동의했을 때 안동시가 뺏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부환지 방식인데 토지 소유자가 하지 않고 지자체가 하는 경우는 2분의 1 동의하는데 그 2분의 1은 국공유지를 빼고 포함시키고 빼고 2분의 1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는데 요거까지는 한번 해보려고
한번 해보고 만약에 안 나면 도시개발법은 그리고 이런 걸 했을 때 나중에 이제 국공유지가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가도 무슨 말인가 알게 되는 거지 또 다 빼놓고 막 이것만 하고 달랑하고 나면 또 그것도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자, 국공유지를 도시개발법에서 물어보게 되면 포함시킨다 뺀다 그냥 하세요. 그게 나올 가능성이 더 많으니까 이제 요거 물어보면 되고 근데 만약에 물으면 요거는 한번 기억하려고 해주고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니까 숫자 구조 약하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자꾸 듣다 보면은 시험장에 생각날 수도 있어요. 네, 설명을 해도 남들과 또박또박 길게 설명해 주는 거니까. 자, 전부한지 방식인데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전부한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했어. 근데 1년이 지났는데도 토지 소유자가 내가 하겠습니다. 조합이 하겠습니다. 지정 신청을 안 해. 그러면은 시행을 지자체나 공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뭘 안 했어요? 1년 동안. 뭘 안 했어요? 몰라 그냥 뭘 안 했다고 하세요. 몇 년 동안? 뭐 한때로부터 그냥 하세요. 몰라 여러분들. 개발계획 수립하고 1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을 텐데 기억할 수가 없어 절대.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한 것은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몇 년 동안 안 해서? 1년 동안. 그리고 여기 전부한지 방식인데 왜 사업하는가 봤더니 토지의 개별적인 토지수와 이익보다는 공공시설을 정비하려고 한대. 도로가 하나 있는데 너무 삐뚤삐뚤해. 공공시설이. 그래서 이걸 정비를 하고 싶어. 도로를 이렇게 반듯하게 정비를 하고 싶어. 그럼 이제 개인의 땅을 도로부지를 개인에게 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도 환지란 말이에요. 환지를 해야 되는 게 어디서? 공공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환지할 때는 이 공공시설 정비가 주된 목적이지 여기는 깍두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공공시설 정비를 해서 전부한지 방식 할 때는 토지 소유자가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나 공사, 신탁회사가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을 이해를 하는 거고 숫자는 어쩌죠? 외워야 돼요. 얼마가 더해서 2분의 1. 그때 몇이 나와서 1 나왔네. 1. 1과 1이 더해지면 몇이 나와요? 2가 나와야 돼, 이제. 요거는 얘하고 별개이긴 한데, 자, 이제 시행자를, 이건 처음부터 공공시행 하는 경우, 시행자를 정해줘서, 시행자를 정해주면 걔가 할 일이 뭐예요? 요거 인가 신청해야 돼. 1년 동안 인가 신청 안 했대. 그럼 이제 시행자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시행자를 정해줘서, 그럼 뭘 해야 돼? 요걸 해야 되고. 이게 뭐야? 사업 실시. 근데 2년 동안 사업을 착수하지 않았대. 그럼 시행자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섞여서 나오진 않을 거고, 따로 나오거나, 뭐 섞일 수도 있어요. 섞일 수도 있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은, 자, 얼마가 동의해서요? 2분의 1. 몇 년 동안 뭘 안 했어? 1년 동안. 몇 년 동안 또 뭘 안 했어? 다음 1년에 한 번 더 나와야지. 몇 년 동안 또 뭘 안 했어? 2년. 그래서 맨 마지막은 그것만 기억합시다. 2년 동안 뭘 안 했어? 사업을 착수를 안 했대. 사업 실시, 사업 착수를 안 했대. 예, 그게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앞에 나온 것들은 몇 년? 1년. 연장한다면 6개월인데 6개월간 안 했다고 해서 변경하고 이러진 않아요. 1년입니다. 2분의 1, 1년, 2년. 이렇게 하면 한번 시험장에서 써먹을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이렇게 길게 안 해줘요. 그냥 쭉 하고 후룩 하고 넘어갑니다. 대신에 요걸 좀 열심히 설명했으니까 다른 건 좀 내가 좀 빼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뺀 거 틀렸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 뺐냐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내가 한 건 맞춰야 돼. 한 거 틀려놓고 뺀 거 왜 뺐냐고 그러면 안 돼요. 양이 더 늘어나면 더 틀리지니까. 그래서 몇 번 질문 봤어요? 거기 동의자수 받고 토지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문제는 한 거는 이제 해당 문제 나오거든. 그때 확인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에 114페이지 1번. 이런 것만 나오면 좋겠지만 이런 정도 난이도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문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 8문제 나올 겁니다. 이런 쉬운 거.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자는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장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 군수 그러면 안 되겠죠? 3번은 틀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문은 엉성하긴 한데 무슨 말인가는 여러분 이해할 것 같으니까 잘못되면 지적 안 할게요. 2번 옳은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견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공사는 안동시 지방공사가 왜 국가에 가서 국가일을 간섭합니까? 2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다. 지방공사장은 면적 30마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을 국장한테 못합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내가 뭐라고 읽어요? 공공기관을 뭐라고 읽어요? 한국 무슨 공사 그러죠? 한국 공사 나오면 국장에게 제한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마 이상일 때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도 함부로 내면 안 돼. 자꾸 할 수 있다와 하여야 된다는 틀린 말이죠. 근데 이걸 심심하다고 이 책 쓴 사람은 심심하니까 이거 한번 바꿔볼까 막 바꿔요. 이런 말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공법에. 시험에서 아주 물어보는 것만 바꿔야지 막 바꾸면 안 돼. 이런 것들. 그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것들만 몇 개 모아서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나올 때마다 이런 거 자꾸 하면 안 돼요. 자꾸 머릿속에 여기에 꽂힌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공청회는 개최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근데 이렇게 안 내요. 시험에서. 그냥 면접 가지고 낼 거 내더라도 그냥 그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파트를 가지고 자꾸 강조를 해줘야 돼. 자, 얼마 이상 할 때 공청회를 해야 돼요? 100만. 요거 하고 난 넘어간단 말이야. 이걸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이런 걸 안 한다고. 나올 때마다 그걸 다 해가지고 언제 공부를 하고 어떻게 시험합니까? 자, 얼마 이상 할 때 공청회를 해야 돼요? 100만. 그것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100만. 여기 이제 할 수 있다고 해서 틀렸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협의 면적은 하나의 지문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협의는 얼마요? 얼마 이상 할 때 협의해야 돼요? 요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데 나왔으니까 100만 이상 할 때 공청회를 해야 되고, 내가 바뀐 조문은 강의를 안 하지만 이거 바뀐 조문 가지고 기억할 수 있는 팁이 있으니까 한번 할게요. 국장과 협의는 100만 이상 할 때 하도록 돼 있었어요, 전에. 근데 협의는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좁은 의미. 여기서 말하는 건데 서로 협의하라는 뜻인데 그렇게 좁은 이해로 협의. 그래서 이게 줄어들었어. 50만으로. 협의가 줄어들었어. 좁은 의미처럼 줄어들었어. 얼마 이상 할 때 협의한다? 50만 이상 할 때. 지구단위 객구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적과 지구단위 객구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묻지 아니한다. 문장도 좀 어색하긴 하지만 앞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은 지우세요. 어떤 틀린 말입니다. 이걸 문장으로 맞게 하려고 그러면 정확히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법조문이라든가 이걸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이 이제 강의를 하고 책을 쓰다 보니까 엉성한 허점이 많이 보여요. 그럼 이건 안 해도 되나? 이 사람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거든 지금. 그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알라고 강의를 하냐고. 안 됩니다. 나온 다음에 취락지구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모르고 암기해가지고는 지금 도움이 잘 안 돼요. 무슨 의미가 모르면 시험에 나왔을 때 내가 공부한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 자체를 몰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단순히 외워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지금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중개사 업무 같은 것도 굉장히 전문적으로 많이 요구가 돼요. 공법상 규제 같은 것들을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지금은 안 해주면 안 돼요. 설명을 다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해를 다 하고 있어야 돼. 자, 앞에 지구단위 계획은 지우세요. 잘못된 말이고 나올 가능성도 없습니다. 자,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에 취락지구의 도시개발구역을 정했어요. 무슨 지구에? 취락지구. 그러면 여기에 이걸 도시화 시키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주거 환경을 좀 개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야. 주거 환경 개선. 그래서 취락지구는 면적에 대한 제한을 받아 안 받아? 보통 도시개발구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공업적은 3만이고 도시 외의적은 30만 이상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취락지구는 그러한 제한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여기 사는 사람들 올망종으로 사는 이 동네 한 동네만 정비하려는 거예요. 도시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원래 도시구역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얘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로 바뀌게 되는데 취락지구는 그게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바뀔 필요가 없지. 취락지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구단위 계획은 지우시고 취락지구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를 이해를 해놔야 돼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가도 모르고 양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안 나오는데 점수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올해는 아무튼 60점은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115페이지. 그리고 이제 그 이상 맞았다고 왜 교수님이 쓸데없이 강의 많이 해줘서 70점 맞겠냐고 화내지 말고 60점만 맞으세요.
아주 어려우면 막 50점대가 될 거고, 이제 33회처럼 어려우면 이제 50점대는 맞아요. 그래도 55점 이상 맞아요. 이제 다른 데는 과락이 속출하지만, 이제 국가는 자 4번이에요. 아니죠. 3번.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것은, 이거는 반복되는 거지만 중요하니까 또 합니다. 시장이나 군수가 국장에게 요청할 때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요청해요? 구의사에게. 물론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가 요청한다 해야지 맞겠죠. 이거 틀린 말이니까 뭐 괜찮아요. 저 틀렸습니다. 도시개발 국장을 귀찮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중앙행정위원회장, 총장.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지방공사장이 지방공사 국가일을 걱정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건도 틀렸고. 지금 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대. 국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 있는데 이 시도 이상 대도시가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어요. 국장이 정할 수가 있다. 4번 국장이 할 수 있는 것이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사업을 할 때, 중장이 국장을 귀찮게 할 때, 한국공사가 얼마 이상일 때, 중 3,000불 얼마 이상? 얼마 이상으로 제한을 해야 돼요? 중 3,000불 3 얼마 이상? 30만 이상. 3번 틀렸네요. 4번, 5번은 지금 설명했고, 자, 다음에 116페이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이렇게 단답형은 안 나올 거고 지문 중에 들어가서 살짝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 국가나 지자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가 지정하면 되기 때문에. 지가 지정을 하거나 요청하면 되기 때문에 제한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조합은 아직 안 태어났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 인가를 받는 겁니다.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어, 없어? 없다. 농담으로 결혼식 사진에 애기가, 부부 애기가 없다 그랬죠? 자, 마찬가지. 얘는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도 제한 못해요. 1번이 답이지만 이렇게는 안 나올 거고, 지문 중에 이제 토지 소유자, 지방이전 법인, 조합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숨겨서 좀 어렵게 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단답 형식은 잘 안 나옵니다, 요즘에. 조합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6번 틀린 것은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 조합을 제외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대상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공유지 포함하고 제외하고. 포함하고. 국토계획법은 제외하고. 이건 포함하고. 네. 공공시행자는 이런 동의를 받는다, 안 받는다? 지방공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때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고자 할 때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면 면적이 큰 시군구에 서류를 제출한다. 서류 제출은 큰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제 실질적인 절차를 이행할 때는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하겠지만 지자체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들은 큰 도시에 제출하면 되겠죠. 이런 말들은 가끔 맞는 말로 그냥 답은 아니지만 맞는 말 가끔 나오고, 국가나 지자체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수 없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한의 수용 여부를 1개월 이내 결정해서 제한자에게 통보하고 불가피할 때는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서 통보해 줄 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해 주세요. 지정해 주세요. 제한했어요. 만동시장은 얼마 이내에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한테? 1개월. 근데 이게 굉장히 심의가 길어졌대요.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안동시장에게 기반시설 설치해 주세요. 입안 제한해서 얼마 이내에 알려줘야 돼요? 15일 더하면 얼마? 45일. 여러분이 정비 계획 수립해달라고 제안했어. 얼마 이내에 알려줘야 돼? 내가 15일이란 말을 했으면 거기서 힌트가 나와 딱딱딱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60일입니다. 60일. 연장은 얘는 1개월인데 도시공관리기간 30일, 정비계획도 30일입니다. 연장은 몰라도 자 1개월, 45일, 60일 할 때마다 같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해놔야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걸 안 해도 돼. 나중에 시험 볼 때. 시험 보기 전에. 안 해놓으면 시험 보는 날까지도 헷갈려요. 그러면 그건 어차피 시험 보는 날 이거 1개월, 45일, 60일 본 사람이나 시험 보기 전에 8월에 이미 암기한 사람이나 어쨌든 시험장에 가서 맞는 건 똑같을 수 있어.
하지만 이 사람은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할 수가 있어. 시간. 점점 가면. 근데 이렇게 정리 안 한 사람은 계속 봐야 돼, 이거. 아. 그래서 어렵지만, 1개월, 얼마? 45일, 60일. 할 것 같으면 다 하고, 내가 안 할 것 같으면 다 하지 말고. 도시개발, 받고. 5번, 제안을 받은 복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고,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고, 공익성이 강한 것을 제안받을 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을 수도 있고,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0% 부담 안 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말을 자꾸 하는 것들은 기억하고, 아까 뭐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물론 이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포인트가 잘 아니기 때문에 100만 기억하고 넘어가는 거고. 나중에 답이 안 보이면 이거 잘못됐나 이렇게 추측해서 찾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주 물어보니까 기억을 꼭 해야 되고. 7번 면적. 옥동에 하니까 밤새 불이 켜져 있어요, 안 켜져 있어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1만 주거라고 하는 상업지역 그랬죠? 그러니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1만 주거라고 하는 상업지역입니다. 1만 이상으로 정해줘야 돼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도 얼마요? 자연녹지 생산녹지도 그랬어 내가. 도 그래 도. 1만. 주거상업 자연생산 1만 이상. 공업지역이 3만 이상입니다. 공업지역. 근데 우리들이 개별적으로 형질병력 허가 받는 것은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다 3만 미만인데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공업지역은 3만 이상이지만 농림지역, 관리지역은 30만 이상이에요. 도시외지역은 얼마 이상? 30만 이상. 도시외지역이 왜 이렇게 면적이 넓어졌죠? 주거, 상업, 공업에서 이렇게 넓은 면적을 찾기 어려울 때 도시외지역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외지역은 얼마다? 30만 이상. 도청을 옮기고 싶대. 그럴 때는 이제 도시외지역에 가서 건설하라 이 말이에요. 넓은 규모를 할 때는. 작은 규모들은 어디서 찾으라고? 주상구에서 찾아서 여기서 개발하라고 여기서. 도시외지역은 개발하는 곳이 아니고 개발 안 하는 곳이에요. 원래 원칙적으로. 도시외지역은 개발을 많이 하라는 거야? 개발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상구에서 하는 거야. 근데 주상구에서 굉장히 큰 규모를 찾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때만 하라고. 그러니까 도시외지역이 얼마예요? 30만이라는 취지는 그렇다. 그 취지를 생각하면서 기억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 이제 취지가 생각 안 나면 그냥 외우는데 그냥 외우면 자꾸 까먹게 돼요. 틀리고. 그래서 공업적은 3만이고 계획관리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 사람 너무나 좀 자꾸 지엽적으로 해놨어. 문제들을. 어느 정도 어렵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관악산만 올라갔다 내려오면 되는데 자꾸 히말라야산에 있는 문제를 자꾸 내면 안 돼. 포기하게 돼. 어떻게 거기 올라갔다 와. 우리 관악산만 갔다 올 정도의 체력만 있으면 되는 건데. 자꾸 이상한 걸 만들어놨어요. 도시외지역 이렇게 나오거나 관리적 이 정도로 나와요. 계획관리적 이렇게 안 나옵니다. 얼마 이상? 30만.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 안 그러고 생산녹지 하면서 답과 상관없는 거 괄호에 집어넣어요. 이 사람은 답과 상관없는 건 빼놓고 답과 상관 있는 건 괄호에 자꾸 집어넣었어. 그렇죠. 이건 분명히 100분의 30 하고 자 생산녹지 얼마 이상? 만 이상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그다음에 8번 시간 있는데 8번까지 보고 10분 쉬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옳은 것은 대도시장은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1번 틀렸네. 둘 이상에 걸칠 때는 넓은 면적의 지자체장이 정합니까? 협의합니까? 협의 틀렸고. 천재비로 긴급하게 하고 싶어 국장이 인정할 수 있고. 5번부터 볼게요. 자연녹지에서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녹관농지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귀뚜라미 무는 곳은. 4번 지금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을 볼 때 최소 단위 면적이 얼마였어요 지금? 1만 있잖아 지금 좀 전에. 그죠? 그래서 이걸 도시개발구역 결합하거나 분할을 해서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할은 다 된다고 했죠? 결합도 다 된다고 그랬지? 분할할 수 있는데 분할하는 것도 조그마한 도시개발구역 막 잘게 쪼개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될 때 기반시설 같은 거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1만을 정해줬거든.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이 하나 있는데 이걸 분할하려면 나눴을 때가 각각 1만 이상 돼야 됩니다. 그 정도는 될 때 분할할 수 있어요.
그냥 만인데 뭐 5천, 3천으로 나눠가지고는 너무 짜잘해서 공원 같은 것도 또 도로도 못 만들어. 하나도 못 만들어. 4번. 도시개발구역 총 면적이 1만 미만일 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눴을 때 각각이 1만 이상에 나눴을 때. 주택법에서 공구별로 몇 세대 이상일 때 나눌 수 있어요. 주택법 많다 적다가 몇? 300세대 이상이어야 돼요. 많다 적다에 30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도시형 생활택은 300세대 미만. 너무 허술하니까 300까지만 치라 이 말이지. 그런 거. 여기는 나눴을 때 얼마 이상? 1만 이상. 10분 쉬었다가 계속 보십시다.